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후가 든든해질 수 있고 반대로 놓치면 평생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까지 날아갑니다. 실제로 상담한 어르신 중에는 노인 일자리 신청 안 해서 한 달에 60만 원 넘게 손해보고 1년이면 무려 720만 원을 그냥 흘려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나도 했을 텐데 몰라서 혜택 놓쳤다는 한숨이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이고, 난 나이 많아 이제 일은 끝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만 65세 이상이라면 제도가 달라져 앞으로 삶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 상담 20년 경력 이정민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 들은 말, 알면 돈이고 모르면 손해였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모집 인원, 활동비, 그리고 디지털 일자리까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은자입니다. 올해로 70을 넘겼는데요. 작년 노인 일자리 신청하려고 주민센터에 갔다가 헛걸음을 했습니다. 모집 인원이 너무 적어 한 발 늦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연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게 일할 의지는 있는데 자리가 없었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2025년부터는 모집 인원을 최소 15%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말은 곧 우리 동네에서도 200명, 300명씩 더 뽑힌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 이제 다시 기회가 열리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는 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겁니다. 정리하면 김은자 할머니처럼 작년에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도 2025년에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 사람과의 교류, 그리고 경제적 보탬까지 주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는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라는 겁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게 노인 일자리이고 준비만 한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종류와 실제 모집 형태인데요.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에요. 집중해 들어주세요. 나는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는 건 도저히 힘들다. 반대로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체력도 성격도 원하는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공공형 일자리인데요. 가장 익숙하고 가장 많이 뽑는 자리입니다. 동네 공원 청소, 버스 정류장 정비, 학교 앞 어린이 안전지킴이 같은 활동이죠. 실제로 공고를 보면 주 3회, 하루 3시간, 월 27만 원 지급 같은 조건이 많습니다. 장점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주민센터에서 바로 배치해준다는 점이에요. 다만 활동 시간이 짧고 수당도 적어서 용돈벌이 수준이라는 점은 아쉬움입니다. 둘째,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최근 들어 비중이 점점 커지는 영역입니다. 실제 모집 공고를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보조,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장애인 복지관 보조 활동 등이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정도 근무하며 월 36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장점은 공공형보다 수당이 높고 대체로 활동 시간이 길다는 점입니다. 다만 어르신 돌봄이나 프로그램 진행처럼 사람들과 소통이 필수라 내성적인 분들에겐 다소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니 배우며 적응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셋째,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시니어 클럽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실제로 시니어 카페 점원, 빵집 생산 보조, 공동 작업장 포장, 도시락 배달 사업단 같은 모집이 올라옵니다. 조건을 보면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최저시급 적용, 월 60만 원 이상 가능. 이렇게 일반 근로자와 비슷합니다. 장점은 수익이 제일 크고 꾸준히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성실성과 체력이 요구되고 모집 인원이 적어서 경쟁률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체력이 약하다면 가벼운 활동이 많은 공공형, 사람과 소통하며 조금 더 수익을 원하면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적극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시장형이 맞습니다. 결국 일자리는 내 성격과 생활 패턴에 맞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듯 일자리도 내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즐겁고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분야는요, 디지털 일자리입니다. 아이고, 나는 글씨도 잘 못 읽는데 디지털 일자리라니 나랑은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난 인천이 박정우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올해 68 되신데 처음엔 컴퓨터는커녕 키오스크도 겁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만 다룰 줄 알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교육을 듣고 디지털 민원 안내 일자리에 도전하셨습니다. 결과는요,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앱 설치 도와드리고 어르신들 전자문서 찾는 일까지 척척 해내십니다. 처음엔 겁났는데 하다 보니 내가 젊어진 것 같아 사람들 고맙다 하니 보람도 크다 라고 웃으시더군요. 중요한 정보다. 디지털 일자리라고 해서 전문 프로그래머처럼 컴퓨터를 다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앱 실행하기, 화면 보여주기, 간단한 설명하기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정부에서 사전 교육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정리하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나는 나이가 많아 하면서 주저하다가 좋은 자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형보다 디지털형이 더 경쟁력 있고 수당도 조금 더 넉넉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겁내지 말고 한번 신청해 보세요. 배우는 재미, 일하는 기쁨, 그리고 보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비 인상인데요. 나는 하루 종일 나가서 고생해도 몇 푼 안 되더라. 차라리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주변에서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2025년부터는 이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활동비가 소폭 인상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대전에서 혼자 사시는 윤영자 할머니는 작년에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해 월 평균 30만 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도움은 되지만 생활비엔 조금 모자라다 하고 늘 아쉬움을 털어놓으셨거든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월 32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조금 더 두둑하게 지급됩니다. 시간당 단가도 올라가니까 참여 시간에 따라 체감되는 수입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큰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3만에서 5만 원이 늘어난다는 건 약값을 충당하거나 손주 용돈을 챙겨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뜻 아닐까요? 정리하면 그까짓 거 몇만 원 더 받는다고 뭐 달라지겠어?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 속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만큼 선택지가 늘어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작은 차이를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정말 안타깝다는 겁니다. 몰라서 혜택을 못 챙기는 게 가장 속상한 일이니까요. 그러니 이번에는 꼭 신청해서 한 푼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노후, 바로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작년에 괜히 헛걸음했어요. 동네 주민센터 갔더니 접수는 벌써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발길을 돌리는데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여러분, 이런 사연 제가 상담 자리에서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요한 소식, 2025년부터 노인 일자리 신청 방식과 시기가 바뀝니다. 예전엔 보통 11월, 12월, 연말에 단 한 번만 모집했는데요. 이제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한 번 놓쳐도 다시 기회가 생기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바로 주소지 문제. 부산에 사는 최경수 어르신은 작년에 딸 집에 머물다 그 동네 주민센터에 신청했는데 주소지가 다르다며 거절당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반드시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혹은 해당 지역 시니어 클럽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일부 지역은 스마트폰 간편 신청을 도입했습니다. 정부 24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는 방식인데요. 아직은 전국 확대 전이라 서울과 몇몇 광역시에서 먼저 운영 중입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치고 결국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이죠. 여러분, 신청 전에 꼭 한번 우리 지역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이 한 통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정리하면 주소지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챙기시면 헛걸음 없이 훨씬 수월하게 노인 일자리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참여 시 주의사항과 규칙, 나는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갔지. 하루쯤 빠지는 게 뭐 대수겠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다가 활동비가 깎이고 불이익까지 당해 속상해하는 어르신들,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책임을 다하는 정식 활동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출석 관리입니다. 전북 군산의 김춘호 70세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몸이 아파 사전 연락도 없이 일주일을 빠지셨는데 그 결과 활동비가 깎이고 다음 해 재참여 자격까지 위험해졌습니다. 결국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간신히 넘어갔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앞으로는 꼭 미리 얘기해야겠다.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여기서 교훈은 분명합니다. 빠질 일이 생기면 반드시 미리 연락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몇 달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복지수당과의 중복 문제예요. 노인 일자리 수입이 크지 않다 해도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일부 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가는 생활비가 줄어드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꼭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출석 관리, 사전 연락, 수당 중복 확인, 이 세 가지만 철저히 지켜도 여러분의 노인 일자리 생활은 훨씬 더 안정되고 든든해집니다. 길은 열려 있는데 표지판을 못 보고 엉뚱한 길로 가는 실수, 이제는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다음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집중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확인입니다. 작년에 다 준비했는데도 마지막에 서류 하나 빠져서 떨어졌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순자 어르신의 눈물 섞인 하소연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한 해의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주소지 확인. 최근에 이사하셨다면 주민등록 이전이 완료돼야 합니다. 둘째, 신분증 준비. 간편 신청도 결국 처음엔 오프라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 상태 체크. 무리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적합한 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청 일정 확인. 상반기를 놓치면 하반기는 경쟁이 훨씬 치열해집니다. 이 네 가지만 챙겨도 합격 확률은 크게 달라집니다. 몰라서 떨어졌다는 가장 안타까운 후회는 꼭 막으셔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벌이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며 스스로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